안녕하세요, 최아님. 부모님이 편찮으신 지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귀점 명상을 잠들기 전 들으면서 불면증을 잠재우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다가도 생활 속에서 지쳐가는 마음과 효도의 마음 사이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동안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부모님이 많이 괜찮으세요? 두 분 다 치매가 좀 있으신데 어머니는 60대 초반에 좀 빨리 와가지고 지금 한 17년 됐고요. 아버지는 알코올성 치매로 지금 한 5, 6년 지나고. 알코올성 치매로 두 분 다 치매예요? 네. 그럼 남매가 본인밖에 없습니까?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은 이제 나이 터울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최근에 좀 도와서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언니는 또 혼자 싱글이고 일도 다니고 하니까 저는 또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병원을 두 분 다 제가 다 모셔다니고 좀 많이 지쳐가면서. 그걸 벌써 10년이나 지나서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왔는데 제가 50이 넘으니까 이제 막 갱년기 증상이랑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막 수술을 하라는 것도 있고 좀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는 언제 좋은 날이 있나 싶기도 하고 둘 다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저를 못 챙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지금 몇 달째 귀점 명상을 들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게 귀전에서 그냥 들리는 대로 눈 감고 있다 보면 어떻게 편안한 말씀 듣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긴 하는데 하다가 보면 또 제가 또 힘든 날이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어찌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시는지 매일 반복을 하시니까 방금 10분 전 일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계속 한 하루에도 10번, 100번 뭐 똑같은 대답을 해드려야 되고 나도 이제 좀 있으면 60이고 70 될 텐데 난 언제 좋은 날이 있나 자꾸 마음이 오가요. 엄마가 또 이렇게 소녀 같은 모습을 보면 또 내가 이제는 부모고 엄마가 딸이지 하다가도 또 지치면은 또 욕심이 올라오고 저를 위한 욕심이 올라오고 자꾸 갈등이 돼서 제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참 수고스럽게 인연을 또 함께하고 계신 저분에게 박수 한번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내가 사랑을 못 받았던 간에 그걸 부모님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자식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마음부터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받은 걸 잘 받아서 부모님한테 그걸 되돌려준다라는 건 본인의 집착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거.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지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 지금 여기 댓글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은 없어요. 이게 욕심이었어요. 지금 본인이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게 부모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어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내는 분들은 잘 없어요. 나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잘 키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본인은 지금 최선의 이상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년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도 싫고 내 몸이 아프잖아요. 지금은 안 아프잖아요. 지금은 몸이 완전 아프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원망의 존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고 아껴주셨던 부모님이 내 삶을 망쳤네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고마운 인연이에요, 부모님이. 근데 본인의 지금 이 길로 가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갱년기도 오고 아프고 힘들고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계속 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건강하니까 견뎌주지만 몸이 아프게 되면 그때는 내 몸이고 엄마 몸이고 다 귀찮은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은 2년 따라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본인의 치매를 낫게 할 수 없죠.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거 병원에 대한 거나. 처방받는 약을 그 진료비만 조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계좌로 송금이 되던데 그거 그리고 좀 병원비가 좀 저렴해지는 거 외에 동생들이나 남매에 대해서 남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언니랑 좀 다툼이 형제들끼리 좀 있었고요. 꽤 일 많았고, 때문에? 네 남동생은 또 착하다 보니까 많이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 어찌 보면 부모 때문에 이 남매 우애도 다 이렇게 네. 깨어지잖아요. 네, 네. 돌아가시고 나면 더 안 좋아질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질문자가 어찌 보면은 삶의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게 이제 본인이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이 글처럼 살아계신 동안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본인이 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부모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이런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걸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뭔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에 자꾸 부하가 오는 거예요. 힘듦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건 놓을 수 있다라는 마음 내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 숨통이 트여요. 우리가 맥이 잡히고 그럴 때 딱 따가지고 피가 안 통할 때 얹혔을 때 피를 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계속 뭉쳐가 있는 꼴밖에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데.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보통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남동생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케어를 하는데 지금은 남동생 집에 가 계셔서 제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싸웠다 그랬죠. 네, 뭐 남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언니랑은 안 볼 거라는 말을 누누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애가 안 좋아졌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네. 근데 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언니도 마음 편한 건 아니고 남동생이 어릴 때 좀 터울이 6살 8살 나다 보니까 나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힘든 걸 좀 삭히는 편이고 언니는 이게 말로 다 하는 편이라 이게 강한 말들이 이제 상처가 돼서 언니도 할 건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언니는 잘 상처를 살아갈걸요 혼자? 아마 성질이 그러면 할 말은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지가 살아갈 거예요. 서로 살든 결혼을 하든 편하게 살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이 또 여리다. 너무 여리고 부모님한테 자꾸 이렇게 인연을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잠도 잘 자고 기점 영상 만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네. 동생하고 잘 상의하고 언니는 안 되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없는 존재라 생각해요. 자꾸 마음 쓰지 말고 언니한테 얘기해보고 언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이렇게 동생하고 일주일에 내가 하고 언니가 예를 들어서 3일만이라도 부모님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나 물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며칠이라도 언니가 부모님한테 신경을 좀 쓰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저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이 마음 살아계신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님은 그냥 내 삶을 먼저 잘 살아가는 거, 내 자식에 대한 거, 내 남편에 대한 거 그걸 먼저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인연이 닿으면 부모님을 케어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본인은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음이 먹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마음 먹기에. 본인이 지금은 부모로부터 많이 지금 지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지쳤겠어요? 일단 몸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 지치면 몸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지금 돌덩이처럼 내 삶에 박혀있는 지금 형상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상이 내 마음과 건강을 나중에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엄마한테 평생 효도해야 돼. 엄마 치맥 있는 엄마를 내가 케어해야 돼.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제사 잘 지내드리고 내가 바쁠 때는 어찌됐든 치맥계가 있든 어떤 간에 스스로 삶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툭 놔봐도 돼요. 똥을 어디 싸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마음에 이미 가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질문자의 마음이 편하게 하려면
지금 마음에 집착되어 있는 온통 화살표가 어머니, 아버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쪽으로 돌려놔야 그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그거 해결하면 돼요, 나중에. 근데 본인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이걸 어찌됐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짓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저 그동안 열심히 저 그동안 열심히 엄마, 아버지 보필해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도 많았겠지만 그동안 부족한 것도 많았겠지만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아서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내 삶에 앞으로 내 삶에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감정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감정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세요. 듣든 못 듣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확 풀릴 거예요. 지금은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계시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부모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나는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원하던 일 한번 못 해보고 병수발만 하면 하다가 부모는 원수네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부모님이 듣든 말든 내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고 하면 부모님도 그걸 이해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변화하고 좋아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있잖아요. 편안해지고 조금 내려놓으면 이 상황이 희한하게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법이든 송사든 사람에 대한 이념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말심하고 말하고 내 기전에 자꾸 들려주고 그 사람 기전에 들려주고 화근하고 다잖아요. 희한하게 그 문제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해보면 알아요. 100일 동안만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 만날 때마다 이 얘기해요. 그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곧 돌아가신다는 생각 마음 낼 때 그때 마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엄마가 왜 안 하는 거 좀 미안해요. 내가 요런 때문에 좀 엄마한테 더 잘 모시려고 제 몸 챙기려고 좀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독여주고 좀 못 치는 거 좀 치워주고 그래서 딱 반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 말을 계속 만날 때마다 엄마 아버지한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몸과 정신이 힘들어져서 쉬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제가 지연강박, 청결강박으로 답답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해야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려 하면 완벽주의 때문인지 하려는 일들을 바로 해야지 못해 또 그런 제 자신을 자책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순간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오늘 회사는? 그만둬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힘들 때는 좀 그만두고 쉬어도 괜찮아요. 회사 생활을 지금 이 그만둔 회사가 몇 번째 회사예요?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년은 항상 있다가 나왔던 거. 1년 있다가 네. 나왔죠. 그럼 본인이 조금 지긋하게 이렇게 머물러서 오랫동안 일하는 게 스스로가 힘든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런 건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할 때 제가 좀 제 몸을 다 버리면서까지 정말 좀 너무 열의에 차서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었더라고요, 제가. 한 분은 부모님의 한 분은 일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번아웃처럼 오고 네. 마음이 힘들고 왜 적당히 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잘 몰랐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힘이 들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심리나 이런 걸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근데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생각보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불만이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그냥 제가 감내하고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 그리고 좀 이거 저 잘해야겠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버티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오래 있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사나 이제 주변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항상 일이 많은 곳이었고, 항상 혼자 다 해라. 뭐 제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군데 중에서 이렇게 1년 하다가 그만두고 1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였겠네요.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업하려고 생각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서포트 하는 걸 좀 더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사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조금 기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한 3년은 일해요. 본인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네. 자신의 개성이 강하고 네. 자신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 곳에 있으면서 이거 저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크게 뭔가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 센터 되게 많잖아요. 네.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개성적인 자기만의 어떤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네. 그리고 대중들 그런 건 이제 택배만 잘 보내고 댓글로 소통하면 되고, 그래서 깔끔하게 본인이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댓글 하나, 사람들의 소통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성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기질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인연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부딪히고, 그게 평생 그렇게 갑니다. 지금 매번 1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머물 확률이 적어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보통 20살 때 들어가면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 대부분 많고요. 여기 지금 우리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5년 넘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곳에 가든 그럴 기질이 있어요. 그게 나쁘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은 사업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질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가서 인연을 자꾸 만나는데 그런 분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대예요? 네,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면은 네. 경험도 해봤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제가 생각보다 학창 시절 때를 좀 돌아봤더니 저한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여기 오게 된 것도 어머님이 추천해줘서 왔거든요. 엄마는 안 오시고? 엄마 해외에 계셨는데. 해외에 계셨는데. 네, 그랬구나. 말 잘 듣네요. 잘하셨어요. 해외에 계신 엄마의 말을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를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민을 또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뭘 실천 잘하고만은 뭐.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지금 질문 자체는 소심해, 마음이. 딱 마음을 열어. 본인이 지금 자세나 있는 표정이나 마스크는 꼈지만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말투나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 자신이 일을 하면 잘해 나갈 상황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자꾸 내가 소심하고 학창 시절에 어땠고 어떤 그런 마음이 부족하고 그런 걸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알 속에서 깨지를 못해. 학창 시절에 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니 35세. 그 알을 왜 가지고 있냐고. 저는 그러면은 맨날 아토피에 왕따에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주판 준비에 못 해오는 아이는 고아원 아이하고 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얼굴이 빨간 고무다라에서 제가 별명이, 얼굴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계속 나서 그걸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알 속에 있는 그 존재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간신히 엄마가 계셔가지고
근데 해외에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한쌤한테 이렇게 보냈으니까 줄딱 동시가 되는 거예요. 같이 깨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그 관념 속에 쌓여 있으면 눈 감을 때까지 그런 존재가 돼요. 이제 시작할 때예요. 35이면 아마 110살까지 살 거예요. 지금 50이면 100살 이상까지 살고 120살 이제 앞으로 오히려가 계속 이렇게 발달되니까. 근데 본인이 그 마음으로 평생 살래요? 안 좋잖아 그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밝히는 존재이다. 나는 그 길을 밝히는 존재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흔적도 없는 그 인연을 흔적도 없는 그 인연을 집착하지 않겠다. 집착하지 않겠다. 미래에 얽매이지 않겠다. 미래에 얽매이지 않겠다. 찾아오지 않을 미래를 찾아오지 않을 미래를 훌훌 털어버리겠다. 훌훌 털어버리겠다.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순간,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과거는 어떠한 경우든 과거는 어떠한 경우든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 순간 현존한다. 현존한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바랄희 바랄망 바랄이 바랄망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로 알 속에 살았구나. 정한쌤 말씀하셨듯이 깨는 건 내 문제구나 이 생각 딱 하고 하나하나 찾아보고 하나 지금부터 준비해. 인생은 너무나 즐거운 여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뒤에 어머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네 나이 돼봐라 내가 말이야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정임님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인생의 청춘 시절에 인연에 이렇게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20대 30대 맨날 나이트클럽 둥둥 열리는 회관 가셨잖아요. 거기서 콜라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머리 흔드셨잖아요. 근데 나올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쉽다. 그거 알죠? 허무함. 근데 마음 공부하고 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즐거움,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유의를 즐기고 이성을 만나고 그때는 내 몸에서 도파민이 막 생겨요. 막 흥분되는 아드레날린이 막 생기고 좋아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금세 또 시들어져요. 근데 그건 중독성이 있어서 또 주말 되면 또 클럽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반복돼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관 가고 나중에 콜라텍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함 잡아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그것도 인생 좋은데 그러니까 자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뇌의 호르몬에 솟지 말고 그냥 어디 있든 클럽에 있어도 편안하고 클럽에서 양주 안 먹어도 비교하지 않고 맥주 기본만 먹어도 편안하고 누가 명품을 입어도 내 마음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논두렁에 앉아도 그곳이 대웅전이고 성당이라니까요. 마음 편안한 도를 깨치면 여러분이 클럽을 가든 아니면 산에 등산을 가든 그 어느 순간에 또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명상과 마음 공부는 나를 내 인생을 바로 서게 하는 인생의 돛대를 키우는 그런 수행이다. 공감하세요? 네. 자, 질문.